안녕하세요. 제이조 경영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아주 유명한 격언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말을 단순 격언이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단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을 하기 전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해 실패 비용과 실패 수익에 대해 계산해 봐야 하고, 설령 실패했다 하더라도 실패를 제대로 피드백해 실패에서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포스트모템 또는 AAR을 실행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처럼 성공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릅니다. 또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많은 실패들을 겪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쉽게 좌절하게 되고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이 실패만 하게 되면 오래 하지도 못할 뿐더러 사실 꾸준히 한다 해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나 정년까지 한 분야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분야에 뛰어난 전문가나 권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20, 30년 동안 꾸준히 한 것처럼 보이지만 2, 3년 동안 시작하고 그만두기를 10번 반복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선 0.1%라 할지라도 매번 지속적인 성장이 있어야 하며, 이는 점진적 가부와 개선 등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무언가 하기 전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해 실패 비용을 계산하고, 설령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즉 실패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고 실패를 했음에도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실패 비용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실패 비용이 모든 것을 잃게 할 정도면 그 계획 또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즈니스 상황에서 실패 비용 계산 시 고려해야 하는 항목으로는 재료비와 노무비, 생산비 등 직접 비용에 대한 계산, 시장이나 고객의 평판 실추, 경쟁적 지위 박탈 등과 같은 외부 비용, 팀의 사기 저하나 조직의 불화 발생 가능성 등 내부 비용에 대한 계산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 즉 어떤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회사가 또는 비즈니스가 완전히 망하게 되어서 재기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면 그 프로젝트는 실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인생 전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긍정적으로 얼마나 비용이 소요되는지 계산해보고, 주변 친구나 지인들의 평판, 즉 자신의 명예나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스스로의 동기부여나 육체적, 정신적 건강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계산을 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본 뒤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최소한 망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시나리오를 맞이할 확률은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운의 영향이 큰 인생, 사업, 투자 등에서는 이런 테일 리스크, 블랙스완 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 복리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도 한 번에 큰 수익률을 내는 것보다 한 번도 잃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고, 대부분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은 확률이 낮은 이벤트에 달려있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실패에 대한 태도와 대처 방법을 잘 정립해야 합니다. 이런 실패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대처 방법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실패 수익의 계산입니다. 우리는 실패에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객의 요구와 기호, 현재 시장에 관한 무엇을 배웠는지, 미래 동향에 관한 어떤 통찰을 얻었는지, 또 조직의 협업 방법, 프로세스, 구조, 문화 등을 평가해 볼 수 있고,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에 대한 피드백도 실패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실패 비용뿐만 아니라 실패 수익에 대해서도 계산해 봄으로써 비슷한 비용 대비 편익을 내는 선택지 중 더 나은 것을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실패 수익은 가만히 실패만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패 수익을 얻지 못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 30년이나 무언가 했어도 한 자릿수 연차와 비슷한 수준의 역량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 수익을 얻기 위해 해야 하는 것으로 저는 구글의 포스트모템과 AAR을 추천합니다. 사실 저는 포스트모템보다 AAR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AAR을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구글의 포스트모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나와 있는 표처럼 어떤 실패가 발생했을 때
그 이슈에 대해 타임라인을 쓰는 것으로 포스트모템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실패까지의 과정에서 시간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되짚으면서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제 채널에 포스트모템을 다룬 다른 게시물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포스트모템은 실제로 피드백에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시간별로 모든 사항에 대해 체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 사실 일단 문제를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야 피드백을 하기 마련인데 타임라인별로 정리를 하는 것은 문제 해결 직후에 하더라도 기억해내기가 힘들고 오류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일이라 가성비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지금 예시로 제시한 이 포스트모템도 구글에서 실제로 하는 것보다 축약된 형태인데도 말이죠. 때문에 저는 AAR을 더욱 선호합니다. AAR은 After Action Review의 줄임말입니다. 즉, 어떤 프로젝트나 행동을 한 후에 이를 평가해 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AAR을 할 때는 총 4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최초에 기대한 것은 무엇인지. 두 번째, 실제로 발생한 결과는 어떤지. 세 번째, 결과의 원인은 무엇인지. 네 번째, 개선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입니다. 먼저 최초에 기대한 것은 말 그대로 어떤 프로젝트나 행동을 할 때 그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발생한 결과 또한 문장 그대로 프로젝트의 성과나 어떤 행동의 결과로 발생한 것들에 대해 정리하는 것입니다. 결과의 원인은 좋은 성과이든 나쁜 성과이든 결과적으로 발생한 득실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네 번째 항목인 개선점을 어느 정도 찾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개선점을 찾는 것이 핵심이자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 AAR을 하는 주체가 회사 또는 조직이라면 조직의 구성원들이 문제의 핵심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스스로 무언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저는 결과의 원인을 찾을 때 조직이라면 AAR이 개개인의 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절대 아님을 알리고 실제로 인사고과 등에 반영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개인적으로 리뷰를 할 때도 타인에게 절대 보여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솔직하고 아주 유치한 마음까지 모두 꺼내어서 반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결과의 원인을 찾는 것이 힘든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실패를 하게 되면 일단 그 일을 수습하고 정리하기 바쁩니다. 때문에 AAR을 할 때쯤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과가 나온 뒤 피드백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생기는 문제가 기억 왜곡과 사후 해석 편향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 뒤 되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고 결과를 아는 상태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편향된 시각으로 원인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어떤 프로젝트나 행동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후 피드백을 위한 기록을 틈틈이 하고 중간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면 기억의 왜곡이나 사후 해석 편향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대처 방법을 익혀 실패에서 얻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 실패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져 더 많이, 더 오래 시도하고 실천할 수 있고 또 보다 지속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